727세대 그 대광 로제비앙 리버필스 네네, 임대 맞아요. 아파트였습니다. 임대 아파트 네네. 분양이 됐는데 무려 1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네네, 그쵸. 기록을 했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내가 얘기했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지 8년 뒤에 내가 그걸 받냐 안 받냐 중요한 게 아닌 것이지. 5년은 금방 오거든. 보통 5년 임대 아파트 보통 5년 분양인데 장기 8년에 대해서는 없어. 그 기존의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설레가 없는 거지. 8년이면 한참 멀다 생각해보는 거지. 10년 같이 생각하는 거지. 분양 못 받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일반 임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명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거는 광고했을 때부터 무조건 명변 가능으로 계속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기만 되면 무조건 돈 버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지. 임대 아파트가 초피가 거의 뭐 신축의 상승률이 힘들어서 구축도 동반 미약하지만 동반 상승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시죠. 그래서 네. 이거 투자를 해야 되냐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건 뭐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2023년은 또 다른 그 아파트 가격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고 그 많은 분들이 이쪽 그 순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좀 관심과 문의를 주셨어요. 네. 아파트들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얼마 전에 11월 달이었으니까 네네. 얼마 전이네요. 727세대 그 대광 로제비앙 리버필스 네네, 임대 맞아요. 아파트였습니다. 임대 아파트 네네. 분양이 됐는데 무려 1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네네, 그쵸. 기록을 했고 요즘 그 트렌드인 장기 임대 전세 아파트의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청약률에 좀 동참을 해봤는데요. 그렇죠. 결과는 제가 별로 그게 당첨 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은 조금 해보셨나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잘 됐으면 기분이 좋겠죠. 예. 네, 여기도 임대 아파트란 말이죠, 교수님. 근데 우선 분양권이 사실 없는 임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약률이나 많은 분들의 관심이 조금 집중됐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우선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대 아파트에 임차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다가 임대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분양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이제 우선 분양권인데 이 지금 이 대광 로제비앙에 있던 이번의 어떤 상품은 네네. 전혀 그게 인정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이틀 쳤던 걸 보면 역시 그 우선적으로 내가 분양받는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게 그런 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아파트 분양가가 이미 이제 순천도 1,000만 원을 넘었고 평당 3.3제곱평방미터당이죠. 그래서 뭐 1,200, 1,300, 내년에 이제 1,4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이렇게 계속 상승할 것이냐, 그리고 신축의 상승률이 힘들어서 구축도 동반 미약하지만 동반 상승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시죠. 그래서 이거 투자를 해야 되냐,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건 뭐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급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 아니냐, 또 언젠가는 공급 대란으로 인해서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늘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물론 뭐 주식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는 그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그 공시가격 있죠. 네네.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 대비 90%까지 수준을 올리겠다. 그래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대책을 발표했죠. 네. 분립을 보게 되면 아파트는 10년 뒤에, 일반 주택은 15년 뒤, 토지는 8년 뒤가 되면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이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뭘 의미하죠? 90% 올라간다면 당연히 공시지가는 세금의 기준이 되니까 그렇죠.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세 부담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세 부담률이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걸까요? 글쎄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네. 정부가 그 지속적으로 그 부동산 대책을 저희가 방송 통해서 몇 번 했었습니다만, 네, 결국은 그 방향성은
다주택자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세금과 대출을 규제하면서 결국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네네. 실소유자가 아닌 투기를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그 대혼란 속에 아파트 가격은 잡혔을까요? 그것도 글쎄요. 뉴스 보면은 뭐 답은 이미 남아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그쵸. 우리가 우려했던 바대로 경제 전문가들은 저금리 고성장, 저금리 저성장 이런 상태를 더 가속화시키고 장기화될 것이다. 네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당연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경기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저는 이제 매번 일주일마다 법원 경매장을 가잖아요. 네네. 경매 시장에서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쟁률하고 낙찰 가율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 신축 공고 아파트의 청약률은 지금도 그 프로테이지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뜨겁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또 KB 부동산 라이브 온에 따르면 네네. 순천시 왕지동, 왕지동. 우리 20년 그 1월 24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3.3제곱미터당 1,023만 원에서 11월 20일 기준이에요. 네. 1,211만 원으로 평당 188만 원이 오른 상승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것은 이제 실제 이제 거래가가 되겠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즉 그 객관적 수치와 지금까지 양을 보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쵸. 네. 종합적으로 본다면 네네. 뭐 개인적 견해이니까 네네. 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했고요. 네.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측 불허의 코로나 사태가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천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기를 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했던 자재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매수 경기라든지 인건비 상승, 또 집가의 상승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익률입니다. 이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대되는 그런 상품이냐, 투자 상품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 몰리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왜 우리 순천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은 1군부터 하위 군까지 이미 시공 능력이라든지 모델하우스의 연출력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능력치는 거좀 평준화되고 대동소이해졌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 아파트, 이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 이러한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고 순천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생태적 주거 환경 네네. 이런 부분이 지금 맞아떨어져서 더욱더 한몫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아파트 순천에서의 가격은 네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전망하는 것은 네네. 지금 이제 신축 물량들이 이제 실제로 입주가 되는 점유는 약 2, 3년 뒤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2023년쯤 될 겁니다. 2023년은 또 다른 그 아파트 가격이 변곡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해서 앞으로 미래의 주택에 대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 네네.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3년 뒤 정도를 저는 예상해 봅니다. 나중에 다른 전문가와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하면